기원전 7세기 이탈리아 반도의 중앙에 있는 티베르 강변에 로마가 건국되었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던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인간에게 발견되어 인간의 손에 자라게 되었고, 어른으로 성장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새 나라를 건국하고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물루스가 동생인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에트루리아인 왕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후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초기 로마는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으나 차츰 중장보병으로 활약한 평민들의 힘이 커지면서 귀족과 평민이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북으로 에트루리아인을 정복하고 남으로 그리스 식민지를 정복하여 기원전 272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나가던 시기에 그리스 지역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와 페니키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고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이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에 의해서 분할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의 해상권을 둘러싸고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아 식민지인 카르타고와 충돌하여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사이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시칠리아 북부의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고 아이가테스 해전에서도 승리하여 카르타고를 항복시켰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거액의 배상금을 얻는 한편 카르타고 세력을 시칠리아에서 쫓아내고 시칠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코끼리 37마리와 10만 병력을 거느리고 지중해를 돌아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쪽에서 로마의 배후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자신을 시기한 카르타고 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활의 시위로 쓰게 할 만큼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의 2년에 걸친 공격으로 결국 카르타고는 함락되었습니다. 로마군은 주민들을 완전히 축출했으며 도시를 불태우고 소금을 뿌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카르타고에 완전히 승리하여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로마는 오랜 전쟁으로 자영농이 몰락하였고 유충은 점령지에서 들어온 노예를 부려 라티푼디움이라는 배농장을 경영하였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에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자영농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주들이 지배하는 원로원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점령지에서 들여온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회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의 항쟁이 유명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처음에는 병사로 있었으나 후에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어 싸우다가 잡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과 뛰어난 무예로 노예검 투사가 되었고 그에게 동조하는 70명의 검투사들과 이탈리아 남부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하여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한때 이탈리아 남부 전역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진압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으나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에게 진압되었고 약 6천여 명의 항쟁 가담자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귀족파와 평민파의 대립이 일어났고 평민파인 카이사르는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방과 지금의 영국인 브리타니아 지역을 점령하여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권력자인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두고 혼자서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이에 놀란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갔고 카이사르는 전투도 하지 않고 로마를 장악했으며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인들에게 잡혀서 죽었고 이집트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매혹되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에 돌아온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에 올랐으나 카이사르가 황제에 올라 공화정을 파괴할 것을 우려한 양아들 브루투스에 의해 살해되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로마는 브루투스 일당을 타도한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양분되어 서방 지역은 옥타비아누스가, 동방 지역은 안토니우스가 각각 통치하였습니다. 동방 지역을 통치하게 된 안토니우스 역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되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동방 제국을 건설하여 로마로부터 분리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집트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사실상의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후 로마는 공화정이 폐지되고 제정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폭군 칼리굴라와 네로가 등장하여 로마가 불타기도 하였으나, 네르바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제위를 이은 오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오현제 시대에는 황제가 자신의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지 않고 유능한 인물을 양자로 삼아서 제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오현제 시대를 서양판 요순시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로마는 본국과 속주의 군대가 세력을 키워 멋대로 황제를 폐위하는 군인 황제 시대가 되었으며, 이때 속주의 반란도 빈번했고 게르만족의 침입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정복전쟁으로 인한 노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귀족들이 대농장인 라티푼디움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콜로나투스라고 불렀으며, 이는 중세 농노제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혼란을 겪던 로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분절되었습니다. 이후 4에서 5세기에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게르만족이 서로마의 영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나 반달족의 약탈을 받으면서 서로마 제국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10년에는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된 적이 있고, 455년에는 반달족에 의해 로마가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결국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고, 이로써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비잔티움으로 바꾸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보통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크게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했고, 영토를 확장해서 지중해를 둘러싼 대부분의 지역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 서양 법체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이념과 제도를 이어받고, 종교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을 기조로 했으며, 언어, 문화, 생활면에서는 그리스의 전통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성상 숭배의 문제로 로마 교황과 종교적으로 결별하고, 황제가 교황의 위치를 겸하는 독자적인 교회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에서 그리스 정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천년간 유지되었던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오스만 투르크는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성소피아 성당도 4개의 첨탑을 추가하여 이슬람 모스크로 개축하였습니다. 현재도 이스탄불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수도입니다. 오늘은 2000년에 걸친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티베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로마는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지중해를 내해로 만드는 초거대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영광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